데카메론. 요염한 부인과의 대따로 맡긴 푸른 외투를 공짜로 찾아온 신부. 여러분도 아시든가 혹은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바를롱고 마을에 영리하면 여자에 관해 정력을 쏟는 신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책을 읽는 솜씨는 별로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만 일요일만 되면 느릅나무 아래에서 교구의 신자들에게 실로 고마우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어디를 나가면 먼저 있던 사제보다 더 열심히 그 마누라들을 찾아가서 축복을 내리면서 축제일의 성물이며 성수 타다 남은 초 등을 선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구 안에서 가장 그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벤티베냐 델 마초라는 농부의 아내로 벨콜로레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요염하고 머리털이 까맣고 윤기가 도는 어떤 여자보다 절구질하기에 알맞은 탄력 있는 몸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솜씨 좋게 탬버린을 치면서 사람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 불렀고 때로는 한 손에 예쁜 손수건을 들고 근처 누구보다 맵시 있게 이 지방 특유의 춤이나 원무를 추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발랄한 그녀에게 사제는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열을 올리며 날마다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집 근처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성당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성가대 선생이나 되는 양 키리에나 상투스를 큰 소리로 외웠으나 그 목소리는 마치 당나귀 울음소리와도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김 빠진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었는데 무슨 일이나 잘 꾸려나가는 재주가 있어 남편인 벤티베냐 델 마초도 사제의 그런 신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웃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제는 좀 더 벨콜로레에게 접근하려고 때때로 선물을 보냈는데 어떤 때는 자기가 손수 심어 가꾼 이 근방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신선한 야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은근한 말을 걸곤 했지만 이 풀어놓고 기른 말 같은 시골 여자는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래서 사제 선생은 좀처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사제 선생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산더미처럼 짐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가는 벤티베냐와 마주쳤고 사제는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신부님, 사실은 잠시 볼 일이 있어 거리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 물건을 보나커르리 다 지네스트레토님에게 갖다 드리려고요. 우리네야 뭘 알겠습니까만 재판관님으로부터 출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일로 보나코르리님의 힘을 좀 빌까 해서요. 잘해야겠군. 그러면 내 축복을 받고 가게. 은총이 내리시길. 그리고 빨리 돌아오길 바라네. 그런데 라푸치오나 날디노를 만나거들랑 내 도리깨의 가죽끈을 얼른 갖다 달라고 잊지 말고 전해주게나. 벤티베냐는 잘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피렌체를 향해 걸어갔는데 사제는 지금이야말로 벨콜로레에게 가서 사랑의 문을 두드려 볼 만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녀의 집 앞에까지 오자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가 안녕하시오. 여기 아무도 없는가? 하고 소리를 질렀고 다락방에 있던 벨콜로레는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신부님, 어서 오세요. 이 무더운 날에 산책이라도 나오셨나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잠시 벨콜로레하고 같이 지낼까 하고 왔지. 실은 주인이 거리로 나가는 걸 보았기에. 벨콜로레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주저앉자 아까 남편이 두들겨 놓은 양배추 씨를 고르기 시작했는데 사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 벨콜로레, 끝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어 죽일 셈인가. 어머 신부님, 제가 뭘 어쩐다는 거예요? 뭘 어쩌지야 않지. 하지만 내가 원하고 신께서도 허락하신 일을 해주지 않으니 말이지. 아이고 원참. 어서 돌아가요. 돌아가라고요. 아니 신부도 그런 짓을 하나요? 우리들은 속세에 보통 남자들보다 훨씬 솜씨 있게 할 수 있다네. 어디 더 들어볼 텐가. 우리는 그 방법이 여간 능숙하지 않아. 그 까닭을 알아. 우리는 쭉 정력을 모았다가 절구질을 하기 때문이지. 여자 쪽은 가만히 드러누워 이쪽이 하는 대로 맡겨두면 된다고. 그런 말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당신네들은 악마보다 더 욕심꾸러기예요. 어디 뭐가 갖고 싶은가? 예쁜 신을 사줄까? 비단 리본을 사줄까?
고급 양털로 만든 허리띠는 어때? 뭐든지 갖고 싶은 걸로 말해보라니까. 신부님, 필요 없다니까요. 난 그런 것 죄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왜 나를 위해 힘을 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겠어요. 어디 소망을 말해봐. 내가 기꺼이 들어주지. 나는 이번 토요일에 털실 짠 것을 갖다 주고 또 물레를 고치러 피렌체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물론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리라쯤 꼬아주시면 보라색 치마와 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축제일에 두르는 허리띠를 전당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그게 없어서 성당에도 화려한 자리에도 나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리라를 꾸어주시면 신부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안 됐지만 지금은 마침 가진 돈이 없어. 하지만 틀림없이 토요일 안으로 자네 청을 들어주지. 역시 그렇군요. 당신네들 신부는 모두 말로 하는 약속은 의젓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지킨 예가 없는걸요. 내게도 누군가가 빌리우차에게 한 것처럼 할 셈인가 보군요. 정말 이런 짓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글쎄 그 때문에 그 여자는 소문만 나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지금 가지신 게 없으면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 날더러 사제관까지 가서 가져오라는 말이지. 여기는 지금 나밖에 아무도 없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사제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방해할 사람이 끼어들는지 누가 알아. 이런 좋은 기회가 두 번 다시 있을지 어쩔지 누가 안단 말인가. 가고 싶걸랑 가시고 싫으면 그대로 여기 계시죠 뭐. 사제는 무엇이든 물건으로 호의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기의 원을 받아들여 줄성짓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제 새삼스럽게 갔다가 온다는 위험한 다리는 건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거니 자네는 내가 돈을 나중에 가져온다는 말을 신용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 이 푸른 외투를 벗어놓고 간다든가. 아, 그 외투 말씀인가요? 그게 얼마나 나갈라고요? 얼마나 나가느냐고. 이건 두아지오 산으로 트레아지오는 문제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금방 사람들은 콰트라지오는 한다고 하지만 고물상 로또에게서 7리라 주고 샀는데 아직 보름도 입지 않았어.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물건값에 정통한 불리에토가 오솔도는 싸게 샀다고 내게 그러더군. 어머 그래요? 하지만 믿을 수 있어야지. 어쨌거나 이리 주워보세요. 활 시위를 잔뜩 당기고 있던 세제는 외투를 벗어 건네주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간수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쪽 광으로 가시죠. 거기라면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광 속에서 사제는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없는 달디단 입맞춤을 하고 그녀와 오래오래 즐겼고 결혼식에 참례했던 것처럼 신부 복만을 입고 성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당에 돌아가자 사제는 1년 동안 제단에 바쳤던 밀초 끄트러기를 죄다 모아도 리라의 절반 값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큰일 났구나 싶어 외투를 잡혀두고 온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공짜로 찾아올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사제는 다소 능청스러운 데가 있어 공짜로 다시 찾아낼 수 있는 썩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즉 이튿날은 축제일이었으므로 그는 옆집 사내아이를 그녀의 집에 보내 빙부치오 달포지오와 누토 블리에티가 내일 아침에 식사하러 오게 되어서 소스를 만들려고 하니 양념 절구를 빌려주면 좋겠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벨콜로레는 양념 절구를 내주었는데 사제는 벤티베냐 델 마초와 벨콜로레가 식사하리라고 짐작되는 시간에 맞춰 보좌 신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념 절구를 벨콜로르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해라. 사제님이 대단히 감사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소년이 저당물로 놓고 간 사제님의 외투를 돌려주십사고 말이다. 보좌 신부가 절구를 가지고 벨콜로레에게로 가니 마침 그녀는 남편 벤티베냐와 더불어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는 절구를 내려놓고 사제가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벨콜로레가 외투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말대답을 하려고 하자 남편 벤티베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래 사제님에게서 무슨 저당을 잡았다는 거요? 원 별짓도 다 하는구먼. 못된 여편네 같으니라고 냉큼 돌려드리지 못할까.
당신 같은 여자는 암에 걸려 죽어야 마땅해. 사제님이 필요하시다면 뭐든지 그냥 빌려드려야지. 설사 우리 집 당나귀를 내놓으라고 하신데도 싫다고는 못할 텐데. 벨콜로레는 잔뜩 부어가지고 일어나 침대 밑에 상자에서 외투를 꺼내더니 보좌 신부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제님에게 전해주세요. 내 절구로 앞으로는 절대로 소스를 만들게 하지 않겠다고요. 이번 일로 사제님의 체면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보좌 신부가 외투를 가지고 돌아가 그녀의 말을 전하자 사제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벨콜로레 아주머니를 만나거든 사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말해 주어라. 절구를 빌려주지 않으면 나는 절구공이를 빌려주지 않겠다. 피차 일반 아닌가라고. 남편 벤티베냐는 아내가 그런 신뢰의 말을 사제에게 한 것은 자기가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별반 마음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속아 넘어간 벨콜로레는 포도를 따드릴 때까지 사제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뒤 사제는 그녀를 마왕의 입에 쳐넣어 버리겠다고 위협했고 그녀는 그만 겁이 나서 생포도주와 따끈한 군밤을 선물하고 사제와 화해했습니다. 그런 뒤부터는 둘이서 곧잘 재미를 보곤 했는데 사제는 리라 대신에 탬버린 가죽을 수선해 주고 방울까지 달아주어 그녀는 아주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유영한 부인과의 대가로 맡긴 푸른 외투를 공짜로 찾아온 신부였습니다.